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의 겜코 사업과 관련해 사기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조만간 출범할 새정치추진위원회에 광주 전남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오는 오는 6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일가족을 동원해 보험 사기를 저지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가족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고발에 맞고서로 비화한 겜코 공방에 대해 검찰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내일 고발인 조사가 시작되는데 검찰 수사에 따라 지난해 겜코 파장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은 겜코 사업 과정에서 광주시에 70억 원의 투자 손실을 끼쳤다며 관련자들을 최근 배임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은 문화 콘텐츠 업체 양모 대표와 강훈태 광주시장의 아들 등 모두 3명입니다. 고발 보름여 만에 검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검찰은 내일 참여자치 21의 변원섭 대표를 불러 고발 이유와 배경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참여자치 21은 지난해 검찰이 겜코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다시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수사 재개에 대해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고발인 조사에서 구체적인 물증이나 결정적인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겜코 수사를 했던 특수부에 배당하고 고발인 조사 이후 조만간 피고발인도 불러 보강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근 피고발인인 문화 콘텐츠 업체 양 대표가 참여자치 21과 광주시 홍인화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광주시를 뒤흔들었던 겜코 논란이 다시 재현될지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가운데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광주와 전남에서는 어떤 인물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번 주 중에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 출신으로는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장하성 소장과 김성호 자문위원, 정기남 이상갑 기획위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추진위원회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인사로 김효석, 조영택, 최인기, 김옥두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과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화합을 위해 한자리에 모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이윤석 위원장과 새누리당 경북도당 이철호 위원장 등은 정치권 갈등은 양당이 뿌리 지역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오늘 국회에서 정치 화합과 지역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모임은 특검 도입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정쟁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이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상무소각장 인근 일부 주민들이 주민지원기금을 구경도 못 해봤는데 주민협의체에서 거액의 지원금을 불투명하게 썼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와 주민협의체는 근거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각종 유해물질을 내뿜는 상무소각장. 광주시가 인근 주민 복지에 쓰라며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을 지금까지 주민과 구의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써왔는데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협의체가 쓴 돈은 5억 4천만 원 남짓, 협의체 운영비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 위원들에게 나눠주는 회의 참석 수당이 1억 2천만 원, 간담회와 견학비로 5천만 원이 쓰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 자신들에게 쓰여야 할 복지기금이 용도가 불분명하게 쓰였다며 협의체 간부와 광주시장을 검찰에 진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을 위한 협의체이지 자기들이 이 예산을 쓰라는 협의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단체로밖에 볼 수 없어서 도저히 울분이 나서 참. 광주시는 1년에 전체 기금의 5%를 사용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한도 내에서 기금을 지출해왔고 영수증도 확보돼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무소각장 주민지원기금에 따라서 그 집행 과정이랄지 운영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에 관한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서 하자 없이 집행이 돼 있고요. 협의체도 대부분 인건비로 썼고
투명하게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 소각장은 2015년 폐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각장 인근 300m 아파트 3개까지가 피해 지역인지, 반경 1.2km 아파트 14개까지가 피해 지역인지 정확히 설정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누적된 주민지원기금 42억 원을 두고 어디에 써야 할지, 어디까지 혜택을 줘야 할지를 놓고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180일 전인 오는 6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들이 제한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의 경우 사업 계획이나 추진 실적 등을 담은 홍보물 배포가 금지되고, 근무 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 정당이나 후보 등이 현수막과 선전탑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 등도 제한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내년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개 채용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영양사와 조리사, 사서, 사회복지사, 특수교육 실무사, 수련 지도사 등 10개 직종에서 장애인 2명을 포함해 총 44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원서 접수는 9일부터 1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고, 직종에 따라 자격증과 면허증, 학력 등의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동학 전적지인 장흥 석대들 사적지 성역화 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동학 농민전쟁 4대 전적지 가운데 하나인 장흥 석대들. 2014년 완공 예정으로 사적지인 석대들 성역화 사업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주민들은 농기계 등을 동원해 한 달 넘게 천막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충분한 설명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공평회를 거치지 않고, 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무작정. 사적지 주변이 문화재 현상 변경 구역이 되면서 각종 개발 행위를 제한받는 등 사유재산권 침해도 심하다고 주장합니다. 2층 집도 못 짓고 스라브 집도 못 짓고 하물며 개집을 지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임의로. 주민대책위원회는 사적지 전면 백지화가 어렵다면 사적지 외 문화재 현상 변경 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지난해 말 문화재청에 사적지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대안으로 보전구역 내 건축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완화 등을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을하고 회의도 했고 문화재청도 다녀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가지 않고 앞으로 좋은 쪽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장흥 석대들이 사적지로 지정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성역화 사업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신안군의 부적정한 행정 수십 건이 전라남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신안군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정한 행정행위 97건을 적발해 시정과 주의 등 행정조치와 함께 41억 2,600만 원을 회수 또는 추징했습니다. 감사 결과 신안군은 쪼개기 계약으로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하고 취득세 등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집 앞 형사 구단독 장찬수 판사는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9살 송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아들과 딸, 며느리에게는 징역 6월에서 10월, 집행유예 2년에서 3년, 사회봉사 120시간에서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수십 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입원 치료를 받아 4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인구 10명 중 2~3명은 혼자 사는데요. 이렇게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1인용 식재료와 미니 가전제품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룸에서 몇 년째 혼자 사는 회사원 이도영 씨는 이제 나 홀로 누리는 생활에 익숙합니다. 퇴근을 하면 대형마트에 들러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소포장 식재료를 사고
1인용 포도주도 구입합니다. 딱 적당히 파니까, 적당한 사이즈를 파니까 먹기도 편하고 남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현재 광주 지역의 1인 가구는 14만 3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6.2%입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6만 5천 가구가 늘었습니다. 전남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2%인 21만 9천 가구로 10년 전보다 6만 7천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1인 가구는 약 14만 3천 가구로서 10년 전에 비해 약 83%인 6만 5천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양파, 마늘, 고추 등 소포장 야채와 1인용 생선회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와인도 일반 와인의 3분의 1 수준인 미니 와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매 고객층도 예전보다 판매량이 한 20% 정도 증가한 걸로. 주방기기와 가전제품은 1인 가구에 맞춰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1인용 밥을 지울 수 있는 밥솥과 혼자 먹을 만큼만 음식을 데울 수 있는 전자레인지, 청소기, 히터 등 다양합니다. 결혼을 미루는 젊은 층과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늘면서 이에 맞춰 소비 행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광주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면제액이 97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시장 종합대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액이 지난 10월 말 현재 3만 6천 건에 9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전라남도가 겨울철 자연재난 특별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달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긴급 생활안전 지원반 등 13개 분야의 재난 대비 전담팀을 구성해 24시간 상황관리 체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한국도로공사, 군부대 등 17개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근무는 기상 상황에 따라 4단계로 강화했습니다. 남도의 오랜 역사와 문화자원, 농어촌 경관 등을 즐길 수 있는 남도 500리 역사 숲길이 조성됩니다. 전라남도는 백두대간 트레일의 국토 최남단 땅끝을 연결하는 남도 500리 숲길을 사업비 84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2016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00리 역사 숲길은 백두대간에서 땅끝으로 지매깃길의 구례 구간과 산자락을 적시는 강기슭길의 곡성 구간, 숲속길의 화순 구간 등입니다. 다양한 역사 자원과 빼어난 자연 경관에 비해 여수 거문도를 찾는 관광객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대안들을 마련해 거문도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거문도 관광의 한계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는 단순한 관광 형태입니다. 등대 탐방이나 백도 투어에 치중된 관광 코스가 거문도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거문도 재방문율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고 목포 홍도나 완도 청산도 등에 비해 관광객 수도 훨씬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요. 백도 결항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의 실망감이 큰 문제가 있고 지역에서는 이에 따라 거문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일제강점기 군사시설과 영국군 묘지 등 역사 유적을 새롭게 조명하고 관광 자원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 박물관 등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체류형 관광 코스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편에서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요트 허브항으로 육성하자는 새로운 시각의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트를 30척 정도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중요한 그리고 세계적인 피셔리나 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엑스포를 계기로 남해안 섬 관광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여수 거문도. 각계각층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얼마나 현실성 있게 구현하느냐가 이제 지역사회의 숙제로 남겨졌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탄소 배출 거래소 유치에 적극 나섭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소 운영기관을 광주와 전남 혁신도시의 한국거래소에 둘 것인지 부산의 한국증권거래소에 둘 것인지를 연말 안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를 위해 광주와 전남 공동유치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모레 국회에서 거래소 유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경찰과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무허가 총기를 소지하거나 올무와 덫, 독극물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행위와 수렵 허가 지역 이탈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상습 밀렵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내년 말해를 맞이해 오늘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환전 송금 고객 사랑 이벤트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은행은 행사 기간 동안 환전과 해외 송금, 여행자 수표 구매, 외화 수표 매입 의뢰를 하는 모든 고객에게 금액에 관계없이 70%의 환율 우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미화 200달러 이상을 거래하는 고객 중 성탄절 등 특정일의 영업점 첫 외환 거래 고객에게는 행운의 $2를 사은품으로 제공합니다.